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 그래도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돼서. 하지마. 사랑해. 이 작품 악귀의 주인공 구산영은 작품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항상 머리를 묶고 나왔는데, 하지만 극이 진행되면서 머리 묶는 빈도가 적어지더니 4화에서는 한 장면만 빼고 아예 머리를 다 풀고 나오게 됐습니다. 찬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크기가 더 커졌어요. 사람을 죽일수록 머리 푼 그림자가 더 커지는 산영. 산영에게 붙은 머리 풀어 헤친 귀신의 힘이 더 커질수록 그러한 귀신의 성향이 산영에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작품 후반부에 가면 머리 풀어 헤친 귀신의 힘이 어느 순간 너무나 막강해져 산영이 아예 머리가 산발이 돼서 악귀의 그림자와 같이 머리가 서 있는 모습으로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이름을 맞춰봐. 이와 산영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놀랐을 때의 장면. 처음엔 거울 속 산영에게도 그림자가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거울 속 산영, 그러니까 산영에게 이름을 맞춰보라 말을 거는 댕기 귀신의 그림자가 머리 풀어헤친 귀신의 모습이었는데, 산영이 놀라 뒷걸음질 치고 난 뒤의 장면. 단 몇 초의 차이인데 이땐 거울 속 산영의 모습엔 아까까지 있던 머리 풀어헤친 귀신의 그림자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보면 너무도 깔끔하게 그림자가 제거된 모습이라 이 정도면 정말 정성을 들여서 따로 작업을 한 거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던 머리 풀어헤친 귀신 그림자가 없어진 건 의도된 연출일 수밖에 없단 겁니다. 이 산영이 거울을 보고 놀라는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장면이, 산영이? 네가 웬일이니? 할머니를 죽이기 위해 간 산영의 모습을 한 악귀의 모습이죠. 그렇단 건 이때 그림자가 없단 것은 악귀가 할머니를 죽이러 갔기 때문이고, 여기서 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장면은 댕기 귀신이 산영을 위협하기 위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할머니를 죽이러 가는 악귀를 경고하기 위함이었단 점. 할머니지. 그래서 악귀가 할머니와 만나는 상황을 환영으로 이어서 계속 산영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랬기에 별로 친분도 없고 그 순간 딱히 갈 이유가 없었던 할머니에게 산영이 바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거울은 산영이 귀신을 보는 통로입니다. 이 장면에서 거울을 통해 산영이 본 귀신은 귀신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먼저 산영의 모습을 한 귀신 하나와 그 밑에 있는 머리를 풀어헤친 그림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귀신 하나, 이렇게 귀신은 총 둘이었고, 이때 산영이 이름을 맞춰보라 말을 걸며 다가오는 댕기 귀신의 놀란 순간 갑자기 머리 풀어헤친 그림자가 사라진 걸 보면 이 둘은 산영에게 붙어있는 처지로 같지만 항상 산영의 몸에 같이 붙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전 독립된 다른 개체인 걸 알 수 있고, 굳이 이때 악귀가 할머니를 만난 순간을 환영으로 계속 보여주어 이를 막기 위해 산영이 그곳으로 달려가게 한 것만 봐도 댕기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 악귀일 수가 없죠. 이러한 추론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은 1995년 민박집 사건 당시에 어린 여매상이 문을 열었을 때로 볼 수 있는데, 문을 열었네. 어린 여매상이 악귀에게 넘어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이때 문 앞에 있던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형상도 아니었고 단지 바닥에 머리를 풀어헤친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머리 풀어헤친 악귀는 구교수와 구산영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의 형상 없이 단지 그림자의 형태로 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방증입니다. 즉, 구산영의 몸에 현재 함께 있는 그림자의 형상인 머리 풀어헤친 악귀는 댕기 귀신과는 따로 존재하는 다른 귀신이란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작중 현재 시간에서 보여지는 머리 풀어헤친 귀신은 95년 민박집 사건 때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위력과 치명성이 낮아졌던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한번 같이 잘 생각해 봅시다. 산영이 할머니를 찾아갈 때 머리 풀어헤친 귀신은 구산영의 모습으로 찾아갔고, 할머니는 이를 손녀로 알아보고 직접 문을 열어줍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점이 있는데요. 사와 백착골 마을의 객귀들을 보면 그냥 잡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목숨을 취해간다는 건 정말 엄청난 치명성이죠.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95년도 민박집 사건 때의 머리 풀어헤친 귀신을 보면 이때의 머리 풀어헤친 귀신은 보통 사람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귀신을 보는 여매상의 눈에, 그것도 그림자의 형태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기본에 귀신 보는 사람 눈에도 그림자의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귀신 보는 사람 눈에도 제 형태가 다 보이지 않을 만큼 급이 높은 귀신이던가 아니면 애초에 그림자가 이 귀신의 본 모습이던가입니다. 아무튼 보통 사람의 눈에도 안 보이고 귀신 보는 사람의 눈에도 그림자 정도로만 보이는 사람 죽이는 치명적인 악귀. 그런데 현재의 머리 풀어헤친 귀신은 구교수의 눈에도 구교수의 모습으로 분명히 목격되었고,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범과 산영의 할머니의 눈에도 구산영의 모습으로 확실히 목격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머리 풀어헤친 귀신은 귀신을 못 보는 보통 사람 눈에도 얼마든지 보이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95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던 사람의 목숨 빼앗는 치명적 위험이 현재에 이르러선 그나마 눈에는 보이는 위험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치명적인 위험인 것은 맞지만 그 치명성이 굉장히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는 머리 풀어헤친 귀신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끔 막기 위해 구 교수가 자신의 핏줄에 이 귀신을 묶어둔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 머리 풀어헤친 귀신은 구산영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여 구산영이 경찰에 의심받으며 난처한 상황인 건데, 사화가 끝나고 나오는 예고편을 보면 경찰 홍세가 새로운 단서? 구강모 교수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구강모 교수가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말하죠. 구 교수가 악귀를 쫓았기에 항상 그 현장에 자취를 남겼겠지만 전 이 대사가 지금의 악귀가 구산영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구 교수가 이 악귀를 자신과 묶어둔 후로 미친듯이 날뛰며 사람을 죽이는 건수는 확실히 줄었지만 한 번씩 통제를 벗어나 지금의 구산영에 벌어지고 있는 일과 같이 구 교수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여왔기에, 그래서 구 교수가 마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었고, 그렇기에 경찰 홍세가 구강모 교수를 살인자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 풀어헤친 귀신이 지금의 구산영의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것처럼 과거 구 교수의 모습으로 똑같이 그랬으니까 1화의 시작에서 구 교수가 자신의 모습을 똑같이 한 머리 풀어헤친 귀신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누가 죽인 걸까? 네 엄마. 다시 귀신이 둘이란 저의 주장으로 돌아와서, 정말 제 예상대로 구산영의 몸에 귀신이 둘이라면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영혼인 댕규 귀신은 마치 아이처럼 예쁘게 웃고 있습니다. 배경음악, 효과음, 그리고 어두운 조명만 아니면 단지 그저 해맑은 아이일 뿐이죠. 네, 그냥 구산영이 겁먹어서 그렇게 무섭게 보는 것뿐입니다. 아이처럼 그저 티 없이 어떤 의도도 없는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 그것은 댕규 귀신. 그런데 거울을 통해 이 댕규 귀신을 볼 때 머리 풀어헤친 귀신의 그림자가 없으면 그땐 사람 죽이러 출장 나간 상태인 거죠. 이렇게 구산영의 모습으로 출장 나간 머리 풀어헤친 귀신은 다른 사람의 눈에 구산영으로 보이지만 댕규 귀신과 확실히 다른 점은 바로 말이 없고 무표정이란 점입니다. 사화 장면을 통해 우리는 댕규 귀신이 산영의 몸을 차지해도 머리 풀어헤친 귀신은 구산영의 몸 하나에 같이 있으면서 그 그림자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산영의 모습을 한 악귀에 의해 살인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고 그 순간 거울 속에 나타나 다시 산영에게 말을 거는 댕기 귀신의 장면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거울 속 산영의 모습을 한 귀신의 그림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댕기 귀신이 구산영의 몸을 완전히 장악했던 상태인데도, 그리고 산영이 귀신을 보는 거울을 통해서도 보았던 머리 풀어헤친 귀신의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이때 발생한 살인이 댕기 귀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또한 이 살인이 산영의 몸에 함께 있던 머리 풀어헤친 악귀로 따로 존재하는 그 그림자의 짓이라는 방증이 될 테니까요. 실체가 없고 단지 그림자로만 존재하는 악귀, 이 악귀의 진짜 목적은 산영 씨 젊음이 탐나니? 가져도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힘을 키워 구산영의 몸을 빼앗아 완전한 실체를 갖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다음 구산영의 모습을 한 귀신의 살인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이때 거울 속 구산영의 그림자 유무를 꼭 눈여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씨 댕기는 솜털이 나기 시작하는 어린 여자아이한테 주던 댕기야. 그 아이의 안정과 건강을 바라는 염원이 담긴 부적 같은 물건이었지. 자, 여기까지 구산영이 붙은 귀신들과 그 그림자에 대한 저희 뇌피셜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